만능체라고 할 정도로 본문에 쓰기 좋은 폰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보디체라든지 손글씨체를 쓰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소개드리는 무료 폰트를 그냥 볼드체로 굵게 해서 제목에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관리실로 우리 한진호 과장입니다. 오늘은 신입사원이 알아야 할 무료 폰트라는 내용으로 교육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교육에는 폰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무료 폰트를 왜 써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신입사원들 들어오시면 제안서나 회사 소개서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요. 엑셀이나 워드, 한글, 어떤 분들은 이제 블로그 썸네일 같은 것도 만드시게 되고, 그때 들어가는 이제 글씨체 모양에 대한 저작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유료로 사용해야 되는 폰트가 있는데, 신입사원분들은 이제 폰트에 대해서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 무지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 모르겠다, 회사에서 유료 폰트를 사주지 않는다 하시면 본인 돈으로 유료 폰트를 사용해서 쓰는 거는 절대 금물이고, 제가 이게 설명해 드리는 무료 폰트 사이트를 찾으셔서 거기서 본인에게 맞는 무료 폰트를 이용해서 제안서라든지 회사 소개서 같은 것들을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기본적인 폰트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폰트들만을 이용해서 디자인적이나 이렇게 심미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폰트만 바꿔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좋은 PPT 자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교육 내용에서는 일단 PPT를 중심으로 한 폰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PPT에서는 보통 한 개의 PPT에서 글꼴을 3가지 정도를 많이 쓰세요. 첫 번째로 제목에 쓰는 이제 강조의 의미로서 제목에 쓰시는 고딕체 양식의 글꼴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문에 사용하는 가독성이 높은 글씨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쌍따옴표 넣어가지고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변화와 이렇게 전환의 의미로서 사용하는 손글씨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본문 내용을 다양한 글씨체로 여러 가지로 쓰시는 분은 없으세요. 제목의 글꼴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는 권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제일 첫 페이지에 있는 제목의 글씨체가 다를지라도 본문 내용에서는 일단은 글꼴 폰트를 한 3가지 정도로 본인이 정하셔가지고 그 통일감 있게 그렇게 유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먼저 설명드리고,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무료 폰트의 첫 번째로 이제 강조의 의미로 제목으로 많이 쓰이는 폰트입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폰트 중심으로 가져왔고요. 일단은 검은 고딕 같은 경우는 웬만한 썸네일에는 검은 고딕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검은 고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흰 바탕이 적어요. 고딕 중에서도 가장 굵은 글씨체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 그라데이션 색깔을 넣는다거나 폰트에 그라데이션을 넣는다거나 했을 때 좀 예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꽉 찬 느낌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 질리지 않고 그런 느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썸네일에는 대부분 이게 검은 고딕이 사용돼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영문 글씨체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영문 같은 경우 같이 쓰실 것 같으면 다른 글씨체를 알리아 블랙이라든지 노토산스라든지 그런 글씨체를 같이 사용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검은 고딕 같은 경우는 특정 글씨체를 일단 구현을 못 해내는 글씨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이라는 글씨체 같은 경우 미음의 여의 치읓 같은 경우 미음의 여의 희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글씨체는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서 그런 글씨체를 써야 될 때는 다른 폰트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는 추천드리는 거는 배달의 민족의 도연체 같은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것도 좀 고딕 중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글씨체니까 좀 참고하셔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소개드릴 티몬 몬소리체 같은 경우는 사기업체에서 무료 폰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의 수단으로 공유를 하는, 어떻게 보면 대중화시킨 그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폰트인데, 티몬 몬소리체 같은 경우는 티몬의 포스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아주 많은 썸네일이나 자막이나 벽에 붙은 포스터에서 보실 수 있어요. 우측 하단에 이렇게 둥글게 말려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딕의
그 각져에 있는 특징에서 라운드를 같이 가미한 어떻게 보면 조금 심심하지 않은 듯한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서 많은 곳에 쓰이고 아직까지도 이 팀홈 몬소리체는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길에 지나가시다가도 저거 팀홈 몬소리체 하는 글씨체가 최근에도 저도 봐왔기 때문에 이 팀홈 몬소리체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배달의 민족의 도연체가 상당히 고딕체로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배달의 민족의 주화체 같은 경우도 조금 동글동글하게 영한 느낌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동글동글한 글씨체를 또 많이 쓰세요. 그리고 카페24 당당해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가루와 세로 글씨체가 이렇게 굵기가 다른 특이한 점이 있어서 이것도 제목으로 쓰기 좋은 글씨체로 제가 추천드리고자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런 글씨체들이 있다는 걸 좀 참고하셔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목에 쓰실 때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고딕체를 쓰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고딕체가 가독성뿐만 아니라 텍스트가 많은 문서에서도 고딕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딕체만의 특징 때문에 일단은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변화의 목적으로 쓰기 좋은 그런 무료 폰트입니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자신을 알려 하여튼 뭐 그런 누가 말했어 쌍따옴표에 들어가는 그런 말투를 쓸 때는 보통 손글씨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편지글 이런 글씨 아니더라도 누가 말했어요 인용구 같은 거 넣으실 때 아니면 제안서나 사석에서 쭉 하다가 중간에 한번 전환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때 이 글씨체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 그때 손글씨 모양의 글씨체를 쓰시면 가독성은 떨어지지만 사람들이 그 읽기 힘든 그 글씨체를 보기 위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화면에 다른 글씨들을 많이 넣지 않고 검은 바탕에 흰 글씨 아니 흰 바탕에 이렇게 대비가 되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는 색을 조합해서 그 하나의 문구를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면 이렇게 제안서나 뭐 회사 속에서 있어서 조금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개드리는 카페24 빛나는 별체, 나눔 손글씨 부채,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캘리그라피라고 하시는 그런 문구의 글씨체로 조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솔직히 좀 오래된 유행이죠. 한 7년, 8년 된 유행이긴 한데 저 글씨체가 아직까지도 조금 세련된 의미로 손글씨로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달의 민족의 을지로체라는 게 조금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오래된 포스터의 붓글씨 같은 느낌의 올드한 느낌의 글씨체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목으로도 많이 쓰시는데 본문 내용에도 요거를 가끔 쓰시면 이거는 이제 다른 손글씨에 비해서는 가독성은 좀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것도 조금 가미해서 쓰시면 어떨까 해서 소개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는 본문에 쓰기 좋은 무료 폰트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요. 굵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굵기가 아주 얇은 것에서부터 아주 굵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텍스트량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들이 읽는데 지루하거나 눈에 안 들어오거나 이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독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만능체라고 할 정도로 본문에 쓰기 좋은 폰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보딕체라든지 손글씨체를 쓰는 데 있어서 본인이 자신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소개드리는 본문에 쓰기 좋은 무료 폰트를 그냥 볼드체로 굵게 해서 제목에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빨리 PPT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다양한 폰트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지 마시고 볼드체와 얇은 글씨체로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이제 본문에 쓰기 좋은 무료 폰트는 이제 나눔 고딕 폰트인데요. 블로그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폰트입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고딕 폰트가 이 나눔 고딕 폰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글씨체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설명드릴 글씨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눔 고딕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간혹 가다가 맑은 고딕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함을 만들어서 업체 쪽에 맡길 때 폰트를 같이 달라고 하는 때가 있는데 맑은 고딕 같은 경우는 유료일까요? 무료일까요? 일단 무료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고 이제 유료로 사용하실 때 같이 딸려오는 폰트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폰트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폰트가 괜찮을까 했을 때 이게 나눔 고딕을 좀 추천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나눔 고딕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안 쓰는 한국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무난하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의 차이는 볼드예요. 그러니까 컨트롤 B를 누르시면 볼드가 되는데 라이트 같은 경우는 볼드를 해도 똑같고 엑스트라 볼드도 볼드를 했을 때 똑같습니다. 대신에 나눔 고딕 일반 글씨체는
볼드를 했을 때 굵어지죠. 그래서 이제 굵기의 정도가 4단계가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추천드릴 본문에 쓰기 좋은 무료 폰트는 코법 도둠체인데, 이거는 제가 이북을 상당히 많이 읽는데, 이북은 사람들에게 가독성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핵심 요소죠. 일단 그래서 이제 코법 같은 경우도 다양한 글씨체가 바탕체, 도둠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도둠체를 가져온 것은 가장 대중적이고 깔끔한 글씨체라서 도둠체를 가져왔고요. 여기서도 이제 도둠체 라이트를 일단은 PPT에 본문에 사용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도 코법 같은 경우는 라이트도 미디움도 볼드도 컨트롤 B 했을 때 볼드로 바뀌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자간이 조금 변화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라이트, 미디엄, 볼드로 이렇게 나눠서 쓰시지 컨트롤 B에서 볼드로 변환해서 쓰시지 마시라,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 일단은 코법체를 쓰실 때는 라이트가 가장 본문 내용에는 좋다. 다음으로 디자이너들이 사랑하는 글씨체죠. 노토산스 같은 경우는 구글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많은 분들이 질려하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글씨체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도 되게 예뻐요. 질리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신이나 라이트 같은 경우 얇은데도 예쁘고, 블랙이나 볼드 같이 이렇게 굵게 해도 예쁘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본인이 디자인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노토산스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데 쓰는데 지장이 없다 할 정도로, 이제 제목도 노토산스 블랙이나 볼드로 쓰시고, 전환도 이제 레귤러로 쓰시고, 본문 내용도 라이트로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노토산스로 하시면 웬만한 PPT 작업에서는 문제가 없다 하시는 거를 참고드리고, 일단은 노토산스가 좋은 점은 이제 굵기가 7단계나 있다는 점이고, 노토산스에서도 컨트롤 B를 쓰시는 것보다는 굵기 조절을 선택 박스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점 뭘 참고하시고, 앞쪽에 나눔 고딕 같은 경우는 일반 폰트에서 컨트롤 B 해서 볼드로 사용해서 이렇게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노토산스 같은 경우는 굵기 조절을 컨트롤 B로 하시는 것보다는 선택 박스에서 레귤러, 미디엄, 볼드 이런 걸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그런 거를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져온 게 에스코어 드림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은 유튜버 분들이 이걸 추천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글씨체예요. 동그라미까지도 이렇게 모든 글씨체를 가득 채운 글씨체인데, 가장 큰 특징은 굵기 조절이 9단계로 됩니다. 9단계로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굵기에 대한 요소를 본인이 선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디자인적으로도 이 굵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글씨체를 찾는다면 에스코어 드림체를 추천드리고, 아주 얇은 글씨체를 많이 나열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저는 빈자리가 너무 많아서 별론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니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글씨체를 하나 들고 왔는데, 제가 설명드린 글씨체 중에 명조체가 없어요. 그전에는 이제 명조체라든지 이런 글씨체를 좀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체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명조체라고 한다면 위쪽에 이렇게 꼭대기에 뭔가 좀 튀어나와 있죠. 이게 붓글씨 쓰듯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나눔 명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디 내놔도 좀 디자인적으로 조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명조 중에서도 그나마 이걸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의 썸네일 같은 경우 제목을 나눔 명조의 엑스트라 볼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지한 글을 써야 된다, 진지한 PPT를 해야 된다고 할 때 글씨체를 좀 쓰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많은 폰트들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게 없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무료 폰트를 찾는 사이트를 가져왔는데요. 눈누라는 사이트고요. 많은 직장인 분들이나 디자이너 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신 사이트긴 하지만, 일단은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여기 눈누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추천 폰트 그리고 모든 폰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 있는 폰트들은 대부분 이제 무료 폰트고, 그 중에서는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에 못 씁니다 이렇게 내용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폰트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유료인지 무료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폰트를 추천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폰트의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실 수도 있고, 특이한 폰트를 좀 쓰고 싶다 할 때는 여기서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기서 찾으시는 폰트는 대부분 무료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지막인데,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만 설명드리자면, 무료 폰트 다운받으면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신입사원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무료 폰트를 파일로 다운받으시면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C 드라이브에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폰트 폴더가 있어요. 폰트 폴더에 가셔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복사해서 그쪽 폴더로 붙여넣기 하시면 폰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선배님들한테 이런 간단한 것들은 물어보지 않으시고 척척 해내시는 신입사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AMPN 글로벌의 관리실 너구리 한진호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